우리는 여러 감정을 가지고 또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은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다고 할까요? 감정이 오히려 감정의 주체를 망가뜨릴 만큼 폭발적이고 심지어 해악적이기도 한데요. 연구자들은 그처럼 강한 감정을 미움과 분노로 꼽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감정이야말로 그 어떤 감정보다 크고 거대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처럼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처럼 다채롭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단연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6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공포나 혐오도 상당히 강력한 감정이죠. 그리고 슬픔은 가장 오래 지속하는 감정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를 잡아먹을 듯한 가장 강한 감정은 분노가 아닐까 해요. 바로 화죠. 오죽하면 화병이라는 말도 있겠어요. 고대 로마에는 화에 대해서 연구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요즘 세네카에 관한 책이 이 책 말고도 여러 권이 있는 듯한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세네카가 화에 대해서 설명한 책, 바로 화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세네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세네카는 변론술이 뛰어났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철학과 변론술, 수사학 등의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요. 아버지는 세네카가 정치인이 되길 바랐지만 그는 철학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폐결핵으로 의심되는 병에 걸려 6년 동안이나 앓기도 했고 천식이 있기도 했으며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튼튼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인 34살에 그는 재무관으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에게 미움을 받아 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로 복귀를 하는데요. 복귀를 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잔인한 황제 네로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네로를 가르쳤지요. 그는 5년 동안 네로의 가정교사로 일한 뒤 그 이후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는 10년 동안 그의 보좌역을 맡았습니다. 황제가 된 네로는 처음에는 선정을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복 동생과 아내, 어머니를 죽이는 등 흉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계속하자 세네카는 절망 속에 결국 보좌역 자리를 그만두고 오로지 학문과 지필 활동에만 몰두했는데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포악한 군주 옆에 현명한 학자들이 자리를 떠나 학문과 지필에만 몰두하는 건 똑같은가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군의 사람들이 네로를 암살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세네카가 거기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자기 제자인 네로에게 즉시 자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세네카는 네로의 명을 받들어 스스로 발목에 혈관을 끊고 독약을 마시면서 죽고자 했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지 못해 자신을 증기탕 속에 넣어달라고 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세네카의 죽음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함께 철학적 죽음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자결이라는 명을 받으면서도 비통한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고 가족과 동료, 제자들이 이성을 잃고 흐느끼고 울부짖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침착하고 평온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2명의 고대 철학자들. 그들은 살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같은 겸허하고도 평온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공포와 광기가 소용돌이치는 시대적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세네카는 여러 책을 남겼는데요. 그의 책들은 이후에 몽테뉴와 단테, 루소, 흉, 그리고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이 책 화에 대하여는 어떤 책일까요? 제목처럼 이 책에서 세네카는 화라는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화를 잘 내는 동생 노바투스에게 들려주는 서간문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1세기 중엽 무렵 세네카의 동생 노바투스는 형에게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좀 책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 화는 우리 인생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화에 대한 해악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화는 어떻게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최초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명저라고 할 수 있죠. 세네카는 스토아파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토아 철학은 이전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강조했던 이데아의 윤리보다는 현실에서의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4가지 미덕을 실천하고 사는 삶을 중시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아는 격정들 그 자체를 악덕이라고 보았어요. 들끓는 감정은 그 자체로 악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들끓는 감정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것을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과 2권은 화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2권의 후반부와 3권에서는 화의 치유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책은 1권, 2권, 3권이 모두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본문을 소개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매 문장과 단락들이 참 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이고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부분에 화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노바투스여, 너는 나에게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적어보내달라고 최근에 왔다. 이것으로 판단할 때 너는 이 격정이 다른 감정들에 비해 특별히 더 비천하고 광포한 것이라 보고 두려워하게 된 것 같구나. 다른 모든 격정에는 그 안에 일말의 차분함과 조용한 면이 있지만 이 격정에는 오로지 격렬한 공격성만 가득할 뿐이다. 타인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타인을 벌하면서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비인간적인 욕구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는 그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다면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화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갚음하는 당사자인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철저한 복수를 갈망한다. 따라서 어떤 현자들은 화는 순간의 광기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화는 마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 땅바닥 위에 거친 돌무더기로 변해버리는 건물과도 같이 한순간에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품위를 내동댕이 치고 인간적 유대 따위는 아랑곳 없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든 오로지 그것에만 눈이 멀어 이성과 충고에는 귀를 닫고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면서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네카에 따르면 화라는 감정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에게는 화가 없다는 거죠. 광폭한 멧돼지를 보면,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면 모두 화내는 것 같지만 그들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들은 안갚음을 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해를 미칠 수는 있지만 해를 미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오로지 이성이 있는 인간에게만 가능한 것이란 점에서 화는 인간만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네카에 따르면 화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인간 본성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인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곧 명백해진다. 인간의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일 때 무엇이 그보다 더 온화하겠는가? 반면에 무엇이 화보다 더 잔인하겠는가? 무엇이 화보다 더 적대적이겠는가? 무엇이 타인을 사랑하는 경향을 인간보다 더 강하게 갖고 있겠는가? 인간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태어나고 화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태어난다. 인간은 화합을 원하고 화는 분리를 원한다. 인간은 이익이 되기를 원하고 화는 해가 되기를 원한다. 인간은 낯선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주고자 하고 화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까지 공격을 퍼부으려 한다. 인간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고 화는 상대방을 끌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마저도 위험에 빠뜨린다. 그렇다면 이 흉포하고 파괴적인 악덕을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세련된 최고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세상의 이치에 더 무지한 사람이 있겠는가? 앞서 말했듯이 화는 안갚음에 집중한다. 인간의 평화로운 가슴 속에 그런 갈망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사이좋게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며 상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한 상호 협력 속에서 굳건히 유지되는 것이다. 인간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태어나고 화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태어난다.
인간은 화합을 원하고 화는 분리를 원한다. 인간은 낯선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주고자 하고 화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까지 공격을 퍼부으려 한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 저절로 우리 자신이 순결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세네카는 어떻게 주변에서 광폭한 황제의 모습을 보고 또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처럼 아름답고도 고운 생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인간의 삶은 사이좋게 전혀 모르는 남에게까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한 상호 협력 속에서 유지된다는 표현은 정말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노바투스의 반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어째서 화가 무용한지 그리고 인류 사회의 해악적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컨대 노바투스는 전쟁에는 화가 필요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네카는 전쟁에서야말로 화가 불필요하다면서 화라는 것은 제멋대로 사나운 욕망에 따라 마구 이끌려가는 것인데 적과 맞설 때야말로 공격적인 행동이 잘 통제되어야 하고 명령에 따라야 하며 자유행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잘못한 행동을 하는 가족이라든지 친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낯선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에게는 쉽게 화를 내고 심지어 자식은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화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네카는 단호하게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실수 때문인데 그것을 증오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늘 실수를 하는 사람이면서 남의 행동에 대해서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도덕에 반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훈계를 통해서든 강제력을 동원해서든 부드럽게 때로는 엄격하게 그 행동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 남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꾸짖되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치유의 대상인 환자에게 화를 내는 의사가 어디 있는가?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희망의 싹도 발견할 수가 없고 유순함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도저히 악한 행동을 고칠 수가 없다면 어떤가? 손을 대는 것마다 더 나쁘게 만들고 말겠다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의 사악함을 저지시킬 방법이 달리 없다면 그를 인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겠지만 그런 조치를 취할 때도 증오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네카는 화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그에 따르면 화의 원인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공정해야 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이 무결점의 완전한 사람이 아닌 바에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관련된 부분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관 노릇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화의 최대의 근원은 나는 죄가 없어 혹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다. 누군가가 너를 험담하더라는 얘기가 들린다고 가정해보라. 그렇다면 네가 먼저 그를 나쁘게 말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자주 악의의 참말을 했던가를 생각해보라.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을 돌려받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우리 자신도 공연히 의심을 받은 적이 얼마나 많았고 적절하게 행동했는데 운수가 사나워서 잘못된 행동처럼 보일 때는 또 얼마나 많았으며 우리가 처음에는 미워했으나 결국 좋아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보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누군가가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 역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세네카는 그 해결책으로 유예를 말합니다. 화가 날 때는 그것이 제멋대로 광폭하게 달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잠시 그 감정을 미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화를 유예시키고 나면 그 다음엔 공정한 심판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플라톤의 사례를 드는데요. 플라톤이 어느 날 잘못 행동한 노예로 인해서 화가 엄청 났대요. 그는 노예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자였던 플라톤은 노예를 돌돌 패는 대신에 들어올린 자기 손을 그 자세로 멈춘 채로 한동안 서 있었다고 하네요. 주변 사람이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화를 내고 있는 한 사내를 벌주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그 노예를 벌주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너무나 화가 나서 제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저도 되돌아보면 화를 내고 또 그 화의 이유를 이런저런 자기 변명으로 무마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화를 내는 게 어떤 정당한 처사인 것처럼요. 그런데 세네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마디도 틀린 이야기가 없습니다. 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긴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어떤 잔인한 발언으로 바꾸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특히 자신이 더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더 힘이 세다거나 하는 이유로 어린아이에게, 가족에게 혹은 다른 직원들에게 화를 낸다면 오늘 한번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바꾸어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누군가의 화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 모두에게 이 책은 참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2000년도 더 된 책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